자, 개념 시험학기 본내용 들어갑니다. 우리 첫 번째 테마, 도형의 닮음. 언제 우리가 닮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수학이 좋아라는 기호로 어떻게 또 나타내는지 선생님과 첫 번째 테마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기엔 어떤가요? 둘이 좀 닮았나요?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요? 주어진 아이가 막연히 비슷하다, 닮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근거, 그치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걸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주어진 삼각형 ABC를 선생님이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여 옆에 있는 삼각형 DEF 위에다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라,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네, 완전히 포개어지네. 이걸 수학에서 뭐라 그래? 합동이네. 그러면 둘은 닮은 도형이다, 서로 닮음인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확대만 됩니까? 아니요, 축소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DEF를 일정한 비율로 이번에는 축소하여 옆에 있는 삼각형 ABC 위에다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합동이 되어지네. 이때 이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가 있다. 이때 닮음인 관계 있는 두 도형을 보고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야, 얘들아. 자, 한 도형을, 여기서 선생님이 삼각형을 예로 들었지만 삼각형만 어떻게 국한되는 사실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도형, 그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이때 일정한 비율도 중요해. 일정한 비율이 뭐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삼각형 ABC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했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변 AB는 2배로 확대하고 BC는 3배로 확대하고 이러면 안 돼.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은 똑같이 2배면 2배, 똑같이 3배면 3배, 똑같은 비율로 확대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도 중요하고요. 확대 또는 축소한 것이 그 옆에 있는 도형, 다른 도형과 완전하게 포개어지는 합동이 되어지면 이때 두 도형은 뭐다? 서로, 정확한 용어는 이래요. 서로 닮음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닮음인 관계가 있는 두 도형을 보고 닮은 도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약속되어 있는 용어인데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긴 말을 수학은 좋아하지 않잖아.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 방법, 그 기호를 보여드립니다. 우선 우리 합동하고 조금 어떻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응하는 꼭지점에 순서되어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또 합동과 동일하게 닮음에서도 적용되어집니다.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아이를 ABC라고 했으면 우리가 포개었을 때 포개어진다며. 이 포개어진다, 겹쳐진다, 이걸 수학에서 대응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대응하는 꼭지점에 순서대로 써주셔야 하고요. 자, 닮은 기호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비슷한, 유사한, 닮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similar의 첫 글자를 s로 봤을 때 걔를 뉘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기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기호가 또 나온 김에 자, 합동기호 짝대기 3개. 둘이 확대나 축소를 뭐 할 거 없이 그냥 완전하게 포개어지는 경우 합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기호 나타냈었고요. 자, 두 도형이 넓이가 같을 때 우리는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었고요. 자, 닮은 기호 함께 더불어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꼭지점에 순서대로 쓰려면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용어 3가지. 자, 그림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하나의 도형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그 옆에 다른 도형의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때 포개어지는 점, 만나는 점. 됐나요? 그게 바로 대응하는 점, 대응하는 꼭지점의 준말 대응점입니다. 그러면 점 A와 점 D가, 점 B와 점 E가, 점 C와 점 F가 서로서로 대응점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때 포개어지는, 겹쳐지는 변이 있겠죠.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자, 대응변. 먼저 변 A, B의 대응변. 변 D, E. 변 B, C는요. E, F, C, A는요. F, D. 됐나요? 끄덕끄덕. 마지막으로 대응각. 그래요.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이렇게 포개어질 때 겹쳐지는, 만나는, 대응하는 각입니다. 각 A와 각 D, 각 B와 각 E, 각 C와 각 F.
당연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는 닮음인 도형의 성질할 때 대응변이 어쩌고 저쩌고 대응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들 용어들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딱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도형의 닮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용어 정리와 기호였고요. 여기서 개수비 팁 하나 나갑니다.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서 항상 언제나 닮은 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두시면요. 다음 중 항상 닮음인 도형인 것을 모두 골라라. 우리 아래쪽에 문제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쭉 나열해서 보니까 좀 많아. 어떻게 암기하지? 걱정하지 마라. 주어진 아이는 둘둘 짝꿍으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항상 닮음인 도형은 그 모양이 결정되는 요소가 하나인 도형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모든 원 같은 경우 원은 우리가 알잖아요. 한 원의 중심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 원이야. 그럼 이 원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야? 반지름의 길이. 됐나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 뭡니까? 크기는 아주 작은 원에서 큰 원까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닮았다. 닮은 도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원 결정 요소 정리해 드립니다. 뭐라고요? 반지름의 길이. 그런 아이가 사실 이 원이라는 아이는 평면도형이잖아요. 비교해서 기억하되 우리 입체도형에서 원과 같은 느낌의 아이는 바로 구. 그래서 원과 구를 짝꿍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는 평면도형, 하나는 입체도형. 그래서 모든 원 언제나 닮음이고요. 모든 구 언제나 닮음입니다. 구도요. 그 구를 결정하는 요소가 반지름의 길이거든요. 좋아. 됐나요? 그래서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입체도형, 평면도형.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느낌으로 세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모든 정다각형이야. 네가 잘 알고 있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쭉쭉쭉 이런 아이들은 항상 닮은 도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정다각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한 변의 길이가 그죠? 결정 요소일 뿐 항상 언제나 닮은 모양을 유지합니다. 정삼각형 끼리끼리, 정사각형 끼리끼리, 정오각형 끼리끼리. 됐나요? 오케이. 이어서 이제 평면도형에서의 정다각형이 있다면 입체도형에서는 정다면체가 있죠. 정다각형은 많아. 정삼각형을 시작으로 해서 많아. 하지만 정다각형은 그래도 5개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암기하고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기억나니?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선생님과 열공했었던 아이인데요. 숫자로 기억하면 좀 나아. 모든 정다면체 그랬지만 몇 가지밖에 없다고? 5가지 뿐이라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5개 뿐이거든. 그럼 이 아이를 결정하는 요소는요. 입체도형이니까 한 변이란 말 쓰지 않고 한 모서리라고 하면 될까요?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한 모서리 길이. 됐나 해서 모든 정사면체 끼리끼리 모든 정팔면체 끼리끼리 정육면체 끼리끼리 정12면체 끼리끼리 정20면체 끼리끼리. 됐나요?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요. 자, 마지막은 그냥 묶었어. 얘는 평면도형, 입체도형, 평면도형, 입체도형. 뭔가 느낌도 비슷한데 그냥 묶었어.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일단 모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야. 얘들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뭔 줄 알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일단 직각이면서 동시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런 삼각형을 붙여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확실하게 뭐가 딱 정해져 있냐면 각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 왜요? 크기가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기가 크든 일단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도 되기 때문에 45도, 45도.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또 일단 기본적으로 직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커도 지금 선생님은 뭐 심하게 큰 걸 그리지도 않았지만 물론 크기가 다르잖아요. 각의 크기는 45도, 90도로 같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 아이의 모양이 결정된 요소는 뭐겠어? 어차피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죠? 그 중에 한쪽만 같으면 돼.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 이런 거죠.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
근데 이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의 길이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결정이 되거나 또는 직각이 바라보는 변을 뭐라 그런다고요? 특별히 빗변이라고 한다고요.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을 우리는 뭐 딱히 이름을 주진 않지만 이 90도가 바라보는 변은 정확하게 빗변이라는 이름이 있어. 비스듬하잖아. 그죠? 아니면 이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머지 또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도 결정이 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는이라는 표현을 선생님 쓴 겁니다.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의 길이가 결정이 되거나 또는 아니면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이 범위가 똑같은 모양인데 크기는 다른 그렇죠? 그런 상태의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항상 언제나 뭐가 된다? 닮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이등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직각삼각형 하시면 항상 닮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직각, 이등변, 삼각형만 항상 닮은 도형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오답이 뭔 줄 알아? 모든 이등변 삼각형, 모든 직각삼각형 막 이래. 걔네들은요 안 돼. 항상 닮음이 아닐 수도 있어.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이야. 그냥 부채꼴 하면 안 됐을 건데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이면 이런 거야. 뭐 중심각의 크기가 딱 정해진 거야. 뭐 직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로 정해진 상태에서는 그 모양이 결정되는 요소가 뭐밖에 없죠? 딱 뭐밖에 없어. 반지름 그죠? 부채꼴에 반지름 모양이 어떻게 생긴 모양이 똑같을 거라고. 다만 그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닮은 도형입니다. 닮음이 사실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양과 크기마저 모두 같을 때 우리는 합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반드시 그냥 부채꼴 안 됩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이면 그걸 결정하는 요소는 반지름의 길이가 될 것이다. 해서 선생님이 정리해둔 대로 이렇게 짝꿍 끼리끼리 딱 정리해 놓으시면 훨씬 기억이 오래 갈 거고 그 근거들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 닮은 도형까지 알아봤고요.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기본 중에 기본 개념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